자, 먼저 우리가 제일 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평택을이죠. 평택을에서 뭐 다른 데가 다 이겨도 이게 약간 걱정이에요.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뭐 선거 결과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초접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뭐 누가 이길지 모릅니다. 솔직히 저도 뭐 김영남 후보가 이길 거라고 저도 뭐 믿고는 있지만은 뭐 뚜껑을 열어봐야 결과를 아는 거죠. 그야말로 백직장 한 장 차이에 기름종이 한 장 차이에 박빙승부다. 평택은 뭐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오자구도여서 조직력이 강한 쪽이 이제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조직력이 강한 민주당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정도의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김용남 후보가 30% 이상은 득표를 할 것 같아요. 근데 30% 이상만 뭐 득표를 하게 되면은 확실히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김용남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한 뭐 70% 정도는 되지 않냐. 그럼에도 어쨌건 30%의 뭐 이런 지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그것도 우리가 뭐 염두에는 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평택에 너무 몰입이 돼 있어요. 평택에 너무 몰입이 돼 있어가지고 만약에 평택에 지면은 다른 곳을 다 이겨도 평택을 지면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실 것 같은 좀 그런 걱정이 들어. 그래서 평택에 무조건 뭐 꼭 이겨야 되겠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이 그 평택만 또 보고 선거를 이번 판을 또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제 노력을 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되 뭐 평택에 너무 과몰입을 하시지는 말아라. 근데 무조건 뭐 이길 수 있다라고 저는 좀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평택 선거운동 마지막 선거운동이 좀 어떻게 진행됐는지 뉴스 영상 먼저 보시고 가겠습니다. 네, 경기 평택을에선 초반부터 단일화 얘기가 나왔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김용남, 유이동, 조국 세 후보가 예측하기 정말 힘든 선거전을 오늘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나본 유권자들은 마음을 분명히 정한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인아 기자입니다. 이재명 영입 인재라는 걸 강조해온 김용남 민주당 후보. 오늘도 집권 여당을 택해달라고 했습니다. 국회에 들어간다면 바로 그날부터 평택시장, 경기도지사 그리고 가끔 필요하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후보는 자신의 인지도가 지역에 도움이 될 거라고 주장하고 당신이 와서 평택의 문제가 대한민국 전체의 관심을 받게 되어 좋다. 이번 기회야말로 평택의 발전을 이룰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유이동 국민의힘 후보는 범여권 두 후보를 평택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며 토박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내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투표는 단순히 정치를 위해서 평택을 선택한 사람들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선거 하루 전날까지 범여권도, 범야권도 단일화에 실패했습니다. 내일 본투표에 얼마나 많은 또 어떤 성향의 유권자가 참가하는지가 당락을 가를 걸로 보입니다. 정치 잘하는 사람 대통령 잘하시잖아요.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아무리 범여권이라고 해도 좀 힘이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재현 공약도 보고 오다 가다가 좀 많이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조국 대표 쪽으로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김용남 조국 후보에 김재현 진보당 후보까지 범여권 3명에 대한 선호와 기대가 실제 표로는 어떻게 이어질지가 관건입니다. 나는 단일화를 했으면 좋겠어. 범야권 단일화를 기대하면 보수 지지층의 마지막 선택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평택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도시의 농부님, 이동영에 차단당하고도 이재명 대통령님을 위해 최근엔 딴지들에 치여 구독자 10만 빠지는 게 안 됐어서 슈퍼챗은 쏘았는데 정청래를 지지한다고요? 충격이네요. 처음 듣는 소리라서 난감하니요. 아니 저는 뭐 정청래 그동안 이동영이 한 발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 뭐 누구를 더 우선시하는지 다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프링조이님, 이재명 대통령에 도움이 되는 평의 평론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평택은 뭐 보시다시피 혼전 상황이고 뭐 단일화를 할 것 같다고 약을 팔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제가 안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뭐 12시 전에 단일화를 한다. 그거 김어준이 가스라이팅 한 거예요. 김어준을 욕하시면서도 거기에 당하시는 분들이 많아. 제가 가만히 보면
제가 절대 단일화가 되는 구도가 아니고 지금 황교안이 어쨌건 뭐 10% 언저리에 가까운 이런 지지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거 비용을 보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절대 단일화가 안 되는 구도다 이거는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끝까지 이제 좀 걱정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뭐 예상대로 단일화는 안 됐고 이제 오자 구도로 선거가 이제 치러지게 됐습니다. 이러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김영남 후보가 30% 이상 득표만 하면 얼마든지 승리를 할 수 있는 구도예요. 근데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평택에서 60%가 넘어요. 민주당 지지율이.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민주당 해당 행위자들이 문제인 거지. 민주당 당원들 중에 노골적으로 조국을 미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해당 행위자들이 있어서 민주당 당원들 지지자들의 한 절반 정도가 조국을 지지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 당원들도 막판에 돌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김용남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흑색 선전, 네거티브가 다 거짓이라는 게 이제 밝혀지고 있죠. 제가 어제 또 아주 중요한 방송을 했잖아요. 그 문재인 그 녹취록을 공개한 김용남 후보의 누나가 매형이죠. 김용남 후보의 매형이 이제 문재인하고 연관이 있다. 이런 이제 내용을 제가 방송에서 이제 하기도 했고 또 여기저기 많이 알려졌더라고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하고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이게 친문 세력들이 그러니까 이 김용남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네거티브가 친문 세력의 공작이었다라는 걸 인지하시는 분들도 지금 이제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여서 이제는 저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김용남 후보로 많이 이제 쏠리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예. 김김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용남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네거티브가 거짓이라는 게 또 확인이 돼요. 예. 오늘 또 새로운 증언이 좀 나와가지고 이것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야, 참, 김용남 후보가 진짜 천사야 천사. 이 사람이 살아있는 부처. 제가 언제 썸네일에 김용남 후보를 부처로 만들어가지고 썸네일을 만든 적이 있는데 야, 뭐 이런 사람이 아직도 있나 싶을 정도로 진짜 효자 중에 효자입니다. 예. 그리고 그 누나하고 아버지하고 김용남 후보를 약간 비난하는 듯한 그런 이제 녹취가 공개가 됐잖아요. 그 누나라는 분은 이게 문발을 하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 친문을 하면 머리가 도는 것 같아요. 인성이 조로남불로 인성이 바뀌는 것 같아. 그 치매 걸린 아버님을 그 녹취를 따가지고 그걸 또 편집해가지고 김용남 후보를 비난하는데 악용을 했는데 이건 진짜 악마적인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김용남 후보의 아버님도 어머님이 오랫동안 20년 동안 투병을 하셨는데 아버님도 투병을 했다라는 증언이 나왔어요. 이거 잠깐 보고 가시죠. 거기 누님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2년 동안 아버님이 쓰러지셨을 때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았다고. 저희가 그 상황을 잘 모릅니다만 아버님이 어머님에 대한 사랑이 애틋하셨어요. 그 어머님 쓰러지셨을 때도 그냥 매일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데 아버님이 어느 날 길을 잃으셨다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때 치매가 온 거예요. 아이고야. 그런데 그거를 김용남 후보는 전화를 못 받고 그때 같이 일하는 동료가 전화를 받고 동네를 다 찾아가지고 아버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김용남 후보하고 같이 있던 동료들도 아버님을 살폈고 또 하나는 치매가 오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님을 매일 보시러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버스 타고 다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교통편의를 마련해 주셨어요. 동료분들이 함께 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방송하신 분 있잖아요. 이거 문제 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경찰서 가셔가지고요. 김용남 후보가 한 번도 아버님한테 연락 안 하고 돈 이거 다 착복했는지 본인이 입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누님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자, 아버님도 이제 치매가 걸리셔가지고, 또 투병을 하셨다라는, 참, 이 두 부모를, 아픈 부모를 아주 오랫동안 김용남 후보가 뒷바라지를 했던 겁니다. 근데, 야, 이런 참 효자를, 이거 폐륜화로 둔갑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언론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조중동만, 누가 뭐, 오늘 제가 덕후 게시판에 가니까 조준동이라고 부른대요, 요즘에. 조중동이 아니고 조준동이다. 김어준의 준을 넣어가지고 조준동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언론이라는 게 마음 먹고 사람을 죽이려면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우리가 조중동의 가짜뉴스에 노무현 대통령을 잃고 또 민주당 정치인들이 그렇게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중동이 했던 수법과 똑같은 수법으로
민주당 정치인을,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영입한 인재를 이거를 가짜뉴스로 효자를 폐륜화로 둔갑을 시켜서 이 비난을 하는 게 이게 할 짓입니까? 저는 김어준이건 최욱이건 뭐 최욱은 모욕감을 느꼈다라고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뭐가 모욕적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너는 부모님한테 이렇게 잘하고 살았어? 그리고 뭐 불법 사채업이다 그러는데 그게 왜 불법 사채업입니까? 정부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대부업을 하는 게? 그럼 대부업 하는 사람들은 다 나쁜 놈이에요? 대부업자들도 필요한 거예요. 불법을 하는 거는 이제 법정금리 이상의 고이자를 받거나 그런 경우가 불법이 되는 거지. 김용남 후보가 무슨 뭡니까? 대부업체에 관여한 것도 아니고 관여했다라는 증거가 안 나왔잖아. 그냥 니들의 뇌피셜 아니에요. 응? 차명 운영을 한 거 아니냐라는 뇌피셜이지 그 차명 운영을 했다라는 증거를 내놨어야 될 거 아니야. 저 녹취록이 어떻게 차명 운영을 했다라는 증거가 됩니까? 이게 다 흑색선전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누구냐 민경훈 평론가죠. 예, 그 김용남 후보하고 매우 가까운 민경훈 평론가가 이런 거 보도한 사람들 다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거다 얘기를 했는데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거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김용남 후보가 이번에 꼭 금배지를 달아가지고 금배지 달고 나면 이게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냐 하면은 제가 진짜 두 가지를 해왔잖아요. 오랫동안 수박들과의 전쟁, 그러니까 친문들과의 전쟁이죠. 친문들하고 오랫동안 싸워왔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저런 가짜뉴스 퍼뜨리면서 코인 땡기는 이 유튜버, 유튜브 사기꾼들 얘네들하고도 계속 싸워왔잖아. 그럼 개장수 아니 저하고 무슨 소송 안 걸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금 유튜버들 중에 명팔이 하던 놈들은 저하고 다 대부분 소송이 걸려 있어요. 개장수뿐만 아니라 시사타파 이놈은 저한테 뭐 고소를 2번인가 3번인가 했었고, 그 김두일이 뱀장수도 저한테 고소를 했고, 요즘에 요즘 최근에 또 주접을 떨고 있는 씨발 컴퍼니인가 이 새끼들도 고소를 하고, 김용민하고도 송사가 걸려 있어요. NJ 송님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미친놈입니까? 남을 왜 까겠어요? 근데 이렇게 가짜뉴스 퍼뜨려가지고 정치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국민들의 판단력을 흐려놓기 때문에 이 가짜뉴스 문제 해결 안 하면은 대한민국 정치, 민주체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근데 요즘에 대통령께서도 심각하게 느끼시고, 그 다음 민주당에서도 이제 심각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김세희 구속됐는데 오늘 구속적부심 기각이 됐죠. 근데 김세희 김수현 측에서 김세희한테 150억대 소송을 한다고 그래요. 이거 끝까지 해야 돼요. 이게 본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사회 전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김용남 후보가 이거는 사회 정화 차원에서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우리가 수호하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법적인 대응을 해가지고 뿌리를 뽑아야 돼요. 이거 유튜브 가짜뉴스 대단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번에 김용남 후보가 직접 당해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짜뉴스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솔직히 김어준이 지금 이재명 정부 흔드는 것도 다 가짜뉴스 아닙니까? 봉욱이 어쨌다, 정성호가 어쨌다, 검찰개혁을 누가 막았다. 이거 다 가짜뉴스잖아요 지금. 지금 명팔이 하는 것도 가짜뉴스 아닙니까? 조국이도 대놓고 가짜뉴스 얘기하잖아요. 방송 나와가지고 합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다. 유시민은 이재명 대통령이 합당을 지시했다고까지 얘기를 하더만. 조불쇼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미친놈인가 그랬어요 저는. 대통령이 합당을 지시한 것으로 자기는 확인을 했대. 이거 다 가짜뉴스 아닙니까? 이게 누가 무슨 직접적인 피해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은 직접적인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국민 전체가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예요.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대통령께서 김용남 후보에게 큰 선물을 해주셨어요. 김용남 후보가 이재명의 선택이 아니다라고 조국당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선거를 하루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김용남 후보에게 큰 선물을, 우리 평택 시민들에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이것도 쇼츠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가시죠.
본투표를 딱 하루 남긴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 평택에 아주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뭐야. 그게 바로 뭐냐? 평택 지원 특별법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서 통과됐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죠. 근데 딱 하루 전에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서 이런 큰 선물을 평택에 딱 하니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요! 평택을 위한 이재명의 선택 누굽니까? 자, 그거는 우리끼리만 아는 사실로 하고 공식적으로는 우연의 일치입니다, 여러분. 대통령께서 그냥 우연히 하다 보니까 본투표 하루 전날에 우연하게 평택에 큰 선물을 주신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투표를 딱 자, 오늘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평택지원 특별법을 의결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우리 김용남 후보가 평택 시민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 대통령께서 이제 선물을 주신 건 아니죠. 그냥 오늘 어떻게 국무회의가 있다 보니까 오늘 안건으로 올라와서 뭐 처리를 하신 것이지. 대통령께서 김용남 후보를 밀기 위해서 조지리를 나락으로 보내려고 설마 평택 지원 특별법을 그것도 선거 하루 전날 그걸 그렇게 의결을 하셨겠습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조국을 죽이려고 평택 지원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라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조국하고 무슨 우리 조국 후보를 사면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조국을 얼마나 아끼셔서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바로 사면을 해줬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김용남 후보 말대로 우연이다 그냥. 내일의 금맥님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크크크. 문재인 조털래요. 아오 18 새끼들. 설마 이건 아니 진짜 만약에 아니 화요일 선거 하루 전날 그러지 않아도 이제 평택이 박빙인데 국무회의에서 그것도 법이 대통령이 의결해야 될 법이 한두 가지입니까? 국무회의에서. 근데 하필 조국 죽으라고 하루 전날 평택 지원 특별법을 이걸 통과시키는 건 이거는 그냥 조국 목에다 칼을 찌르는 거죠. 조국 죽어라 이 새끼야. 뭐 이러는 거하고 다름이 없는 거지. 근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 조국 후보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합니까? 사면까지 해줬잖아요. 다들 반대하는데 그래도 대통령이 지지율이 5%가 떨어졌잖아. 조국 사면해주고. 대통령 지지율 5% 이거 큽니다. 근데 그런 손해를 보면서도 조국을 사면을 해줬다라는 건 이재명 대통령께서 조국 후보를 정말 진심으로 아끼는 거예요. 아끼는데 그거를 설마 하루 전날 이거 특별법을 통과시키면 평택 특별법을 통과시키면 이건 조국 죽어라 이 새끼야 이런 뜻인데 그걸 일부러 그랬겠냐고. 응? 저기 총리가 그랬겠지. 총리가 올렸나? 내일 김어준이 그 방송하겠네요. 야, 김어준이 김민석이 조국을 죽이려고 경쟁자인 조국을 죽이려고 이 얘기 해주면 안 되는데 이 새끼 진짜 그거 그대로 방송을 하더라고. 제가 떠들면은 김민석이 일부러 조국을 죽이려고 경쟁자인 조국을 죽이기 위해서 그냥 정청래를 죽이기 위해서 김민석이 몰래 평택지원 특별법을 올려가지고 대통령께서 잘 모르시고 의결을 하신 거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조국을 너무 사랑한다. 저 김민석의 공작이다. 김민석이 몰래 껴넣어가지고 대통령께서는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를 의결하신 거다. 이거 김민석의 공작이다. 김민석과 최한욱이 짜고 저런 작전을 해가지고 네트워크, 간첩 네트워크가 또 이게 움직여가지고 유시민 나오겠네 내일. 내일 또 그 개표하는 날이니까 유시민 기어 나오잖아요. 유시민 또 나와가지고 야 간첩 네트워크가 대통령을 속이고 김민석과 최한욱이 공동작전을 해가지고 평택지원 특별법을 올려가지고 저기 조국을 죽이려고 했다. 리박스쿨이 또 움직였다. 내일 아침에 한번 보세요. 뉴스공장 이 얘기 나오나 안 나오나. 자, 뭐 여러 말 할 거 없이 이재명의 선택은 김용남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뭐 말을 복잡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재명의 선택은 김용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내일 뭐 결과는 내일 나오겠지만 지금 이제 평론가들의 중론이 결과와 상관없이 이번 선거에서 조국은 졌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민주당 쪽 평론가들의 의견을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끼리 의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예. 국민의힘 쪽 김종혁이 오늘 방송에서 얘기한 얘기를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다 조지리는 조졌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예. 김영남, 조국 두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국 후보는 아마 선거에서 이길 수는 있겠죠.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정치적으로는 이미 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국이라는 분에 대해서 또다시 실망하게 된 것 같아. 그 이전에 뭐 굉장한 멋진 모습으로 있었는데 결국 내로남불의 상징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 자녀 문제와 관련해서. 근데 이번 선거를 보면서는 야, 저분은 무슨 가치 논쟁을 하든가 자기 스스로의 선거운동을 뭐 멋진 선거운동을 보여줘서 와, 사람들이 역시 뭐 대선 주자급이거나 장관 한 사람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황태자였던 사람 다르네 라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정말 너무 찌질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 같아. 그냥 상대방 계속 어떻게 보면 인신공격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이분이 상당히 타격을 입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당선이 돼서 들어오면 그 민주당은 굉장히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그 내부에 있어서 친명, 친청 갈등이 있는데 거기에 또 이제 어느 쪽에 힘을 실으면서 싸움이 복잡해질 것 같고 이분이 만약에 떨어지면 그러면 아마 그 조국당 자체의 운명이 거의 이제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 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다 그분들 비례대표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김영남, 조국 두 분에 대해 자, 그 뭐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뭐 얘기를 하지만은 독일 이모님 10,000명 달성 축하. 오늘 뭐 이제 기본이 10,000명이죠. 뭐 별로 축하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빅 스피커다 보니까 10,000명은 이제 뭐 매일 찍어주는 게 이게 이제 뭐 빅 스피커로서의 어떤 그 자존심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은 크게 놀라지 않아요. 그냥 기본이 10,000명이다. 뭐 이런 이제 마음가짐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뭐 과거 하버리 시절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제는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김어준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이제 스피커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야 되고 10,000명 찍었다고 이렇게 놀라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오늘 이제 별명 하나 이제 추가된 거죠, 조국은. 조찌질이. 그래서 저 평가가 저는 맞다고 봐요. 뭐냐면 선거 결과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금배지를 달아도 지금 이제 조국을 이번에 당선시키려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문조톨레유는 어떤 정치적으로 대단히 무능하다. 정무적 판단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혜태님, 조국은 부인, 주식 투자 모른다. 동생 한 일 모른다. 감방에 있을 때 성비 사실 있었던 일 모른다. 모른다 조죠. 조찌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본인 이미지가 다 망가졌기 때문에 저는 뭐 대권 도전한다라는 건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지금 여의도에서 가장 비호감도가 높은 뭐 그런 정치인이 돼버렸다. 거의 이준석하고 투톱이라고 봐요. 이잼 지켜님, 준비된 국회의원 김용남, 준비된 아빠 조국. 그래서 설령 뭐 그럴 가능성도 뭐 없지만은 설령 뭐 국회의원 배지를 단다고 해도 이제는 조국은 제가 볼 땐 여의도에서 불가촉 천민 취급을 받을 거다. 조국 묻으면 죽는다. 그래서 뭐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저는 뭐 그런 수준의 이제 정치인으로 전락을 했고 그러면은 작전 잘못 짠 겁니다. 문조털레유가 제가 머리가 안 돌아간다라는 게 사실 이번에 출마를 하지 않는 게 맞았어요. 근데 이제 출마를 하지 않으면은 뭔가 조국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조국한테 기회가 없을 것이다라는 어떤 조급함 때문에 이번에 출마를 하면은 어느 지역을 나가건 조국은 고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 그래서 금배지를 다는 게 꼭 필요했다라면은 다음 총선 때 제가 볼 때는 비례대표로 나가가지고 1번으로 나가서 당선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이제 무리수를 두다가 자멸을 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건 조국한테는 저는 패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보이고요. 이게 박원석 전 의원도 이런 얘기 합니다. 앞으로 조국당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 선거의 당락에 상관없이 조국 후보 혹은 이제 다른 후보들 어떤 좀 상처, 후유증 남길 걸로 보시는지. 조국 대표가 이기면 그나마 본인이 통합이든 연대든 어쨌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좀 열릴 텐데 지게 되면은 그 당 전체 타격이 올 거예요. 조국혁신당은 저는 유지가 어렵다고 보고요. 당 대표가 거의 정당의 모든 것인데 나가서 졌어. 그러면 조국혁신당의 나머지 의원들은 조국혁신당 이름 걸고는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총선이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분해됩니다, 당이. 그래서 저는 흡수된 엔딩으로 끝날 거라고 보고 대한민국 선거 교과서에 나올 만한 기괴한 캠페인인 거 맞아요. 왜냐하면 당의 이름에 자기 이름을 걸었어. 그런 정당의 대표가 선거에 출전해서 나는 민주당 후보보다 민주당 노선을 더 잘 구현할 거야. 그러면 이 당의 정체성은 도대체 뭐예요? 저런 캠페인이 좋은 결과를 거둔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무장해제를 해버렸는데 다시 우리 재무장 해가지고 열심히 해보자. 이게 되겠어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래도 저래도 공중에 약간 붕 뜨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선거 방식도 굉장히 이번 네. 저희 뭐 정확한 저는 이제 평론이라고 봐요. 예, 비평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선거 결과가 어땠건 간에 합당은 이제 물 건너간 상황이에요. 뭐 민주당에서는 뭐 도저히 합당을 지금 동의할 수 없는 이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다음 총선에서 조국당 의원들이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요. 설령 이번에 조국이 금배지를 단다고 하더라도 다음 선거에서 지금 비례대표를 달고 있는 12명의 의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역구 나가가지고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각자 이제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 뭐 지면이야 당연히 뭐 공중분해 되는 거고, 조국이 지면은 공중분해고, 설령 이긴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높아요. 조국한테 붙어 있어봐야 저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불가촉이 아니고 불가조 천민이 됐잖아. 불가조 천민. 조국하고 이제 손을 대면은 조국 묻으면 죽는 이런 판이 돼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민주당으로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거예요, 지금. 조국당 그 비례대표 의원들은. 이번 선거 때 재밌는 사람 한 명 있어요. 그 조국당 의원 중에 재밌는 사람 한 명 있죠. 그 뻑하면 유튜브 방송 나와가지고 짹짹대는 사람 있잖아. 그 목소리 이상한 여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박 누구죠? 그 시끄러운 여자 있잖아요. 뭐, 매불쇼건 조불쇼건, 여기저기 유튜브 출연해가지고, 앵앵이. 박은정이 그렇게 뭐, 주구장창, 죽어라 유튜브 방송 나가던 사람이, 아니, 선거 때가 되면 나가지 말래도 나가야 되는데, 사라졌어, 박은정이. 안 보여요. 방송에 안 나와. 이거 이상하죠, 여러분? 이거 왜 그럴까요? 물론 뭐 이제 선거운동 가서 뭐 좀 도와주고는 하는데, 그 뭐 평택 가서 선거운동 도와주는 것보다 유튜브 방송 나와가지고 짹짹대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잖아. 근데 매불쇼고 조불쇼고 잘 안 나오더라고. 안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찍히기 싫은 거예요, 지금 박은정이. 찍히기 싫은 거야. 지금 나가가지고 신장식이 꼴이 나는 거예요. 신장식이 앞장서서 떠들고 있잖아. 근데 신장식은 민주당 지지층한테 완전히 찍혔어요. 민주당 못 들어오지, 신장식은. 들어온다고 그러면 난리 나지, 민주당에서. 근데 이제 박은정은 그걸 이제 눈치를 깐 거지. 어차피 이번이 마지막이고 조국은 나락으로 가니까 눈치 보고 있다가 추미애 줄 타고 민주당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게 지금 박은정이 계획인 것 같아. 제가 볼 땐. 그러니까 유튜브 안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은 조국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김용남을 까야 되는데, 김용남 까면 완전히 찍히는데, 그거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다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다, 이미. 자, 그러고요. 요거까지도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겠네. 야, 이거는 너무 길어지네. 또 오늘 그 고발뉴스에서 보도가 됐던데, 이건 잠깐만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자기들이 마치 무슨 그 조국이 민주당의 성골인 양,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김용남 후보를 비난을 하고 있는데, 요게 2023년이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이죠. 노무현 대통령 때, 환경의 날 정부 기념식이 있었어요. 이렇게 정부 기념식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 김용남 후보가, 여기 있죠? 김용남 후보가 광주지방검찰청에 있을 때, 검사로 있을 때, 대통령 표창을 받았어요. 노무현 대통령께. 야, 이거 친노네? 야, 조국! 노무현 대통령한테, 표창 받았어, 표창? 자, 무슨 내용으로 이제 표창을 받았나, 이렇게 보니까,
환경 보존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국민의식으로 환경 범죄에 대한 엄정한 검찰권 행사를 통해 환경 침해 사범 근절에 기여를 했다. 그래서 무려 20년 전에 20년 된 친노네. 우리 김용남 후보는 지들이 무슨 성골이야. 김용남은 20년 된 친노에 20년 된 친명이네. 20년은 아니죠. 20년 된 친노의 친명이네 지금. 그렇고요. 예. 자, 제가 사진 한 장 지금 평택 판세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두려워 걱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평택에서 지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평택 판세를 제가 여론조사 데이터를 하나 까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인데 제가 깜빡이 갈 각오를 하고 여론조사 저기 그 뭡니까 하나 깎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 불안해하니까 내가 각오를 하고 깐다 이거. 나 선관위에 끌려간다 이거. 김용남이 무조건 이긴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어요. 먼저 눕는 놈이 진다. 예, 이게 여론조사, 뭐 이거보다 더 과학적인 데이터가 없어요. 제가 수년 동안 선거를 경험을 해봤지만은 가장 확실한 여론조사 데이터다 이게. 눕는 놈이 진다. 예, 먼저 누우면 진다. 그래서 누웠어요. 조국이 집단적으로 누웠습니다. 예, 요게 이제 예전에 국민의힘 쪽 보수 정당 쪽에서 이제 하던 그런 건데 바로 누워버렸어요. 예,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이제 불안해 하시니까 이건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데도 제가 데이터 하나 깠습니다. 예, 이거보다 확실한 절미터라고 그러죠. 오늘 또 두 번 절을 했다고 그래요. 조지리가. 뭐 두 번 절을 하는 게 이게 무슨 뭐 본인의 컨셉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납작 엎드리는 참 안 좋은 것만 잘 배우고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응? 내일이면 끝난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